네, 비트코인 트레이더 시간입니다. 플랏 이락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을 보면요,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좀 안정기에 접어든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급등락 재미가 조금 덜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간밤의 시세는 또 어땠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비트코인의 흐름은 먼저 어땠나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좀 낮아졌다. 바로 그런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세 다양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암호화폐들 일간 시세 화면으로 보시죠. 비트코인 1% 미만의 강세를 보였고요. 이더리움은 3%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리플이 좀 빠졌고요. 비트코인 캐시, 카르다노, 스텔라 안정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오가 6%까지 오르면서 현재 원화 기준으로 16만 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이오스도 전일은 급등했고 이번에도 추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램도 빨간불을 켰네요. 자, 주목할 만한 그런 게 있나요? 전반적으로 딱 보시다시피 빨간불이 많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상승률을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좀 개별 코인들 간에 네. 좀 차별성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나마 좀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이 이제 웨이스 레이팅 관련해가지고 이제 좋은 등급을 상대적으로 네네. 좋은 등급을 받은 B등급 이상 카르다노라든지 아니면은 이오스 그리고 네오 같은 그런 즉 플랫폼 코인들이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참고로 또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조정장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량 코인들이 부각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시세는 어땠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월 17일 날 이제 폭락이 나왔었죠. 폭락이 나오고 나서 9,200달러를 찍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다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약간 삼각으로 수렴하는 네네. 차트상으로 보면은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조만간 약간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삼각으로 수렴한 뒤에 네.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하지만 그건 과거의 그런 네.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이렇게 점점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고 또 조만간 이렇게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들은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다음 차트에 보시면은 네.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비트코인이 올해로 거의 한 9년째 됐습니다. 9년째. 거래가 된 지 9년째 됐는데 여태까지 한 8번의 그런 대폭락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최근에 1월 17일 날 그런 하락장이 네. 그 대폭락에 포함이 된다라는 그렇군요. 그런 점인데요. 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과거의 그런 폭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처음 폭락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몇 프로가 하락을 했는데 네. 그거는 그 비트코인 자체 그 시장 자체가 상당히 조금 초기 시장이어서 그런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온 거고 그 이후로부터는 대략 한 50% 내외 정도 그렇게 이제 하락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마운트 콕스라는 그런 거래소 해킹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은 중간에 그 하드포크 그 비트코인 노드들 간에 비트코인 그런 채굴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채굴을 검증해주는 노드들 간에 그런 뭔가 의견 분열이 생겨가지고 하드포크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뭔가 이렇게 대폭락을 불러일으켰는데 최근엔 좀 다릅니다. 최근에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한 7월에서 7월 있었던 그런 폭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국에서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바로 이런 이슈가 하락을 불러일으켰고요. 또 최근에 또 폭락 같은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규제와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P2P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채굴장을 접고 떠나라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넣으면서 이런 부분이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트렌드를 살펴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정부 쪽 차원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일본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스웨덴처럼 약간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그런 국가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약간 좀 규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규제도 있고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시세가 또 회복되는 그런 변동성이 아직은 큰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럴수록 비등급 우량 코인들이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세가 그쪽에서 네. 좀 확실히 좀 잘 네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챙겨볼 이슈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좀 주요 이슈 중심으로 좀 제가 준비를 해봤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뭐냐면은 그 폭스바겐의 전 그 임원 최고 디지털 책임자라고 그렇게 이제 명명을 네. 하더라고요. 자, 그 사람이 최근에 아이오타 그쪽 이제 이사회로 들어갔다. 이런 부분이 또 이제 기사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잠깐 상승하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 아이오타 관련해서 해킹 이슈가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을 해킹했다라기보다도 그 아이오타 그런 원래 이제 개발진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오타 코인을 해킹을 네네. 해갔다. 약간 여기에서도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좀 이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오타 그 가격에 발목을 잡는 뭐 그런 요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개발진이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그 계획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대처를 하는 걸 보고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건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아, 네, 재미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한 가수가 이 네. 래퍼인데요. 뭐 이름은 잭슨이고 이제 뭐 자기 가수명은 이제 50센트라고 하는 알아요. 그런 가수인데 네. 이분이 비트코인 아주 신봉자입니다, 신봉자. 아, 그래요? 선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2014년도에 자기 앨범을 이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를 했어요. 오. 그래서 정확하게 0.0088 비트코인. 네. 달러로 환산을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5.5달러 정도 그래서 팔았는데 거의 뭐 40만 달러 정도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밀리니언 셀러가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네.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거 하나도 팔지 비트코인이 않은 올랐잖아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도 안 팔고 그게 이제 총 700개 비트코인 700개인데 이거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 시세로 환산을 한다면 거의 한 700만 달러. 상당히 거의 20배 정도 상승을 했다는 네.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재밌네요.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뉴스로 저희한테 네.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래소에서 파격적인 배당을 했다면서요. 아, 네. 오늘 가장 핵심 그런 이슈인 네.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음 장소에서 보시면은 코인스파크라는 그런 네. 원래 거래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바로 ICO를 진행한다고 해요. 아. ICO를 진행하는데 즉 자기 토큰을 보유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네. 향후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그런 순이익의 25%를 배당을 해주겠다. 바로 이제 그런 파격적인 선언을 오, 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코인의 가치입니다, 가치. 자, 코인 암호화폐 이 자체를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전통적인 그런 금융 그런 사람들은 비판을 하는데 자, 이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배당을 주겠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코인이 가치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밸류에이션 모델에서 배당 평가 모형이라고 원래 되게 전통적으로 쓰이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기업이 배당을 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건데 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당을 줄 수 있다. 이 거래소 이슈만 아닙니다. 최근에 뭔가 상장하고 ICO를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당을 점점 준다는 그런 코인들이 그래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완전히 기존의 그런 제도권의 주장을 정반대로 뒤집는 네.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거래소 간의 경쟁이 상당하게 치열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냥 무조건 그냥 거래소만 짓고 네. 하고 뭐 보안 쪽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자기네 거래소 와서 거래를 했을 때 뭔가 효용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다음 장표에서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워낙 이 암호화폐 거래 여기가 핫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세계 뭐 1, 2, 3위 거래소를 거의 우리나라가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최근에 OK코인이라고 아마 글로벌 거래량 한 4위에서 5위 정도 하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NH 엔터라는 우리나라 그 회사와 합작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네네. 런칭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사는, 즉 암호화폐를 사는 투자자들한테는 0.01%의 수수료를 줍니다, 그냥. 준다고요? 네, 지불하는 게 아니라 어. 줍니다. 이런 파격적인 그런 네.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재밌네요. 그래서 사전 뭐 예약 이벤트 같은 경우에 벌써 20만 정도가 찬상상이고 저도 그래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네, 정말 혜택을 거래소 간 제시해줬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런 메리트를 또 주는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건전한 뭐 경쟁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거래소 간 이런 파격 배당으로 경쟁 심화됐다라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플랏 이래학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